거듭 제곱과 음수의 제곱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를 제곱하면 얼마가 됐었죠? 네, 마이너스 1이 됐었죠. i를 세제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i의 세제곱은 i의 제곱 곱하기 i로 풀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1 곱하기 i, 즉 마이너스 i가 될 것입니다. i의 4제곱은 뭐가 될까요? i의 4제곱은 i의 세제곱 곱하기 i로 풀었을 수 있으니 마이너스 i 곱하기 i가 될 것입니다. i를 다시 2번 곱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죠. 즉 마이너스 1, 결국 1이 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 i를 4제곱하면 1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사실은 지금처럼 계산을 해서 알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수직선 위에 여기에 0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양의 방향, 왼쪽으로 가는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하죠. 이 수직선 위에 실수 전체를 모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배웠다시피 유리수와 무리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 무수히 많은 수를 다 나타내도 고작 이 선 하나가 된다는 것이 조금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유리수와 무리수를 빼곡하게 나타낸 것은 딱 선 하나로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근데 여기서 요걸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1과 마이너스 1이 존재할 때 1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결과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다시피 결과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을 곱한다는 것을 180도 회전한다는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마이너스를 곱하는 게 180도 회전이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거는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1이 있는데 여기 1이 있는데 마이너스 1을 곱함으로 인해 180도 회전을 하게 됩니다. 요만큼이 180도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 도착했다. 그래서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결과가 얼마일까요? 물론 그냥 계산하면 1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지만 방금처럼 180도 회전의 의미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180도 회전 한번 하고 다시 180도 회전을 하는 게 되잖아요. 180도 회전을 하고 다시 180도 회전을 하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왔죠? 네, 1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을 단순히 마이너스 1이 아닌 회전의 의미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에다가 어떤 수 2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에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즉 90도 회전을 하게 되면 90도 회전 2번 했으니까 몇 도가 되죠? 180도 회전이 되겠죠. 그러면 180도 회전해서 마이너스 1에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이렇게 곱해서 2번 곱해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바로 뭐였죠? i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i가 실제적으로는 90도 회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직선 상에서 i를 2번 곱해주면 90도 회전, 90도 회전, 90도 회전, 90도 회전. 그래서 마이너스 1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i를 총 4번 곱해볼까요? 90도 회전, 다시 90도 회전. 드디어 1에 도착했습니다. 즉 1에서 출발해서 i를 4번 곱하게 되면 다시 어디로 돌아온다? 원래 자리,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겠죠? 360도를 돈 셈이니까요. 참고로 아까 수직선이 곧 실수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타낸 축은 실수축이라고 부르고 여기 허수가 표시될 이 축은 허수축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거는 전혀 몰라도 됩니다. i가 4번 곱해져서 1에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는 이미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i의 53제곱. 아까 i가 4제곱해서 1이 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에 i가 4번씩 몇 번 묶일 수 있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i의 8제곱이라면 i 4제곱, i 4제곱이니 1 곱하기 1, 즉 다시 1이 되겠죠. i의 10제곱이라면 i의 4제곱 곱하기 i의 4제곱 곱하기 i의 제곱이니까 그냥 i 제곱이 될 것입니다. 얘를 마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즉 i의 4제곱을 이 속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찾아내서 1로 바꾸면 계산이 훨씬 간단해진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53 안에 4가 몇 개 들어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로 나눠주면 되죠. 4, 1은 4, 13, 4, 3, 12. 나머지는 1.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잖아요. 4가 13묶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하나죠. 즉 i의 4제곱이 총 13묶음이 있고 남는 것은 i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그냥 1이 돼버리니까 계산이 훨씬 간단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나머지 지수도 전부 4로 나눠서 지금처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i가 거듭 제곱해서 계속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1 더하기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4제곱 더하기 땡땡땡 생략이 되어 있죠. i의 100제곱까지 더하라는 얘기인데 1 더하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였습니다. i 4제곱은 그대로 다시 플러스 1이죠. 그 다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i의 5제곱은 i 4제곱 곱하기 i니까 다시 i가 될 것이고요. i의 6제곱은 i의 4제곱 곱하기 i의 제곱이니까 다시 i의 제곱이 되네요. i의 7제곱은 i의 4제곱 곱하기 i의 세제곱이니까 i의 세제곱이 되고 i의 8제곱은 i의 4제곱 곱하기 i의 4제곱이라서 i의 4제곱이라고 써도 됩니다. 자, 그 얘기는 이 모양이 여기서 다시 또 반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또 반복이 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시 또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100까지 다 계산할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반복되는 규칙이 있는 부분만 골라서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훨씬 간단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하나만 계산해 볼까요? 1 더하기 i, 마이너스 i니까 0이 되겠네요. 그럼 얘도 1 더하기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니까 다시 여기도 0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4개씩 묶어서 0이 되는 것을 계산해주면 전부 다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규칙을 어떻게 찾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문제를 보면 안에 실수화가 아직 안 돼 있죠.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실수화를 하고 나면 이 부분을 실수하면 분자 분모에 똑같이 1 플러스 i씩 곱해줍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i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결국 i를 100제곱하란 얘기였네요. 이것 역시 4제곱씩 묶어서 간단히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3번을 볼까요? 이 문제는 z라는 수는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한번 제곱을 먼저 해보면 간단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허수 단위 문제가 나왔을 때 4제곱씩 끊어서 규칙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4제곱씩 끊어서 규칙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는 제곱을 한번 해보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곱을 해보면 2분의 1 플러스 2i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잘못 썼네요. 2분의 2i 약분하면 i 즉 z의 제곱이 i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이 1이 되려면 얘를 몇 제곱 해야 되죠? 4제곱을 해야 되니까 여기도 4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음수의 제곱근 성질인데요. 자, 요거는 실제로 개념 체크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안에 음수가 있으면 i로 바꿔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이 계산은 루트 5 곱하기 루트 8 i가 됩니다. 루트끼리 계산하면 루트 40 i가 될 거고요. 평범한 계산입니다. 자, 그런데 요 2번을 볼까요? 2번은 루트 2 i 루트 8 i 루트끼리 계산하면 루트 16 그런데 아까의 계산에선 i가 하나만 존재했는데 지금의 계산에선 i가 몇 개가 존재하죠? 네, 2개가 존재합니다. 즉, 요 i끼리 계산해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최종 답은 마이너스 하겠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쪽만 음수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두 쪽 다 음수가 있을 때는 결과에 마이너스가 생기게 됩니다. 자, 거꾸로 어떤 수와 어떤 수를 곱했습니다. 갑자기 음수가 생겼다는 것은 A도 음수였고 B도 음수였다는 뜻이 됩니다. 사실 이 계산 결과보다는 이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즉, A와 B의 부호를 알려주는 문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3번째. 얘도 계산을 해보면 루트 75 i 분의 루트 108입니다. 자, 루트끼리는 알아서 계산을 할 건데 분모에 i가 있는 경우 i를 없애줘야죠. 그러면 분자 분모에 i씩 곱한다면 마이너스 루트 75분의 루트 108i가 됩니다. 즉, 그 얘기는 분모에 음수가 있었을 경우에도 뭐가 나옵니까? 음수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수꼴에서 음수가 튀어나왔다는 건 B는 음수가 아닙니다. A만 음수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책에 여기다가 별표를 쳐주세요. 둘 다 음수라면 계산 결과에 음수가 생깁니다.
분모만 음수라면 계산 결과에 음수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A와 B의 부호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A, B를 곱해서 양수다. 이거는 둘이 같은 부호란 뜻이죠. A와 B를 곱했는데 음수가 나왔다. 둘이 다른 부호란 뜻입니다.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가 배웠던 A와 B의 부호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고등학교에서는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는데 음수가 갑자기 생겼다. A와 B 둘 다 음수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문장입니다. 루트 B분의 루트 A가 계산했더니 음수가 갑자기 나왔다. 이것도 B만 음수고 A는 양수라는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뜻이 무엇인지를 더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계산은 알아서 하세요. 필수예제 9번을 볼게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분수 계산을 했는데 뜬금없이 음수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B가 음수고 A가 양수일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루트 계산을 할 때 이 안쪽이 양수면 부호가 바뀌지 않고 이 안쪽이 음수면 부호가 바뀌었죠. 자, 양수에서 음수를 빼게 되면 오히려 플러스가 되고요. 이 B 자체는 음수죠. 자, 그럼 이 결과는 양수였기 때문에 A-B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음수였기 때문에 -B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2쪽까지 푸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